안녕하세요. 려마니온 원장 이재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마귀 관련된 논문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제목은 사마귀 한방치염 오래에 대한 증례보고라는 논문이고요. 2015년도 5월달에 저희가 한방 안 이비인후 피부과 학회질환 곳에 실제로 발표를 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바탕으로 저희가 국제학술대회에서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대만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중의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던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마귀는 왜 사마귀가 사마귀일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살 플러스 열마귀라고 하는 단어의 조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마귀라고 하는 것은 열매의 사투리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형태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사실 바이러스성 질환, 특히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형태로 알려져 있고요.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두 다 대처를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전염병 때문에 바이러스 질환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 난리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면역력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마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의 면역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의학적으로도 전기가 안에 굳건히 있으면 사기가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귀절이 있는 관계로 사마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마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병원에서는 한약하고 약침, 침, 뜸 보통 이런 형태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한약 같은 경우는 이러한 관계로 저희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처방 위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약침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뜸치료 같은 경우는 해당 환부에 면역 체계를 자극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방은 보중익기탕이라고 하는 전기를 북돋아주는 대표적인 처방 중에 하나죠. 보중익기탕의 가감방을 사용을 했고요. 약침으로는 스윗비비라고 하는 봉약침을 사용을 했습니다. 뜸치료는 해당 환부에 적게는 5회, 많으면 10회 이상 시행을 했고요. 매주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시행을 했던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중익기탕은 워낙 유명한 처방이라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감초, 당기, 백출, 승마, 시호, 인삼, 진피, 황기, 의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중익기탕에 처방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마귀 각질 억제하는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처방을 하게 됩니다. 침치료 같은 경우는 족삼리라든지 합곡이나 중환 등에 자침을 하게 되고요. 뜸치료는 해당 환부에 직접구로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증례는 첫 번째로 4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유병기간은 2년 정도 되셨습니다. 유병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총 질병을 가지고 있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마찬가지로 냉동치료를 한번 하고 오셨던 경우입니다. 보통 피부 질환이 생긴 경우에는 한의원에 먼저 오시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피부과 들렀다가 아니면 대학병원에 가셨다가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고, 지금 논문에 작성됐던 환자분들 케이스도 다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오신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병기간은 2년 정도 됐었고, 냉동치료를 한 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보중익기탕 감이방으로 처방을 하게 했었고, 약침이랑 침, 뜸치료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증례 2번은 3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유병기간은 2년 정도 되셨어요. 사마귀 유병기간이 상당히 길죠. 실제로 처음에 자랄 때는 작게 아주 거스르지 않도록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실제로 치료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이즈가 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번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러 피부과에 가시거나 한의원에 가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냉동치료를 1년 정도 시행을 하셨었고요. 세 번째는 10세 남자 환자고, 손가락에 여러 군데 있었고 발도 있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병기간은 1년 9개월 정도 됐었던 경우고요.
냉동 치료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피부과에 방문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총 9개월 동안 이제 냉동 치료를 매번 시행을 했었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냉동 치료를 시행할 때 통증이 좀 많이 이제 호소를 하는 편이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치료가 좀 잘 안 돼서 오시기도 하고, 통증이 좀 심해서 한두 번 받고 너무 아파해서 이제 한의원을 찾아서 내원하신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13세 남자 환자였고요. 발하고 손에 있었던 경우고, 유병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 됐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 피부과에서 냉동 치료를 14회 정도 시행을 했었고요. 다섯 번째 증례는 13세 남자 환자고, 손이랑 발 쪽에 이제 사마귀가 좀 많이 퍼져 있던 경우였습니다. 유병 기간은 3년 정도 됐었고, 이제 냉동 치료를 6개월 전에 한 번 정도 시행을 했던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다섯 번째 케이스에서는 사마귀가 치료할 때 보면은 뿌리가 올라오는 과정이 있어요. 이 뿌리가 올라오는 과정을 보통 과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과각화가 눈에 띄게 이제 심했던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문에 보시면 이제 피겨 5에 다섯 번째 이제 과각화가 진행된 이제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세한 논문 내용은 저희가 아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논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손톱 아래쪽에 있던 사마귀나 아니면은 손톱 주변에 있던 사마귀, 그다음에 발 주변에 있던 사마귀들이 모두 이제 소실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마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한번 사라지고 나면은 다시 재발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으세요. 거의 없으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부위에 다시 재감염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바이러스가 다시 침입해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완치되고 난 이후에 다시 침입해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마귀가 다시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서는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재발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의원에서 사마귀는 비교적 치료가 잘 되고 쉬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신에 워낙 이제 사마귀 스스로가 이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총 치료 기간을 놓고 보면은 치료 기간도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냉동 치료를 뭐 거의 6개월, 1년 동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레이저 치료도 냉동 치료도 항암제 치료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비교해서는 아주 심한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사마귀는 특징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뿌리가 올라온다고 표현을 하는데, 뿌리가 올라오는 느낌의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료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과각화라고 하는 증상이 사마귀 주변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과각화가 주변으로 사마귀가 커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마귀가 올라오고 커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이 과각화된 사마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조각이 나서 떨어지게 되거나 전체적으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마귀들이 과각화가 생기고 사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이제 뿌리가 올라온다라고 이제 쉽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과각화는 사실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국소성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전신성 반응이 있습니다. 국소성 반응은 저희가 사마귀 있는 부분 하나하나씩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이제 국소성이라고 하고요. 옛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사마귀는 대장놈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전신성 반응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사마귀가 일시적으로 몸에 있던 사마귀가 하나부터 10개까지 다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과각화 비율, 이런 이제 전신성 반응의 비율이 보통 저희가 치료를 했을 때 한 40%, 많으면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한 50에서 60% 정도는 국소성 반응으로 이제 치료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의 면역계도 쉽게 보면 이제 체액성 면역계가 있고요. 이제 세포성 면역계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전신성 반응은 체액성 면역계랑 이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국소성 반응은 이제 세포성 면역계랑 이제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미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종익기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했는데, 사실 사마귀는 치료 처방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가장 주된 핵심은 전기를 불어넣어주는 이제
그런 약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면역계에 해당되는 양분을 불어넣어 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양분을 불어넣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양분을 바탕으로 뿌리가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뜸치료라든지 약침치료, 침치료로 해당되는 환부를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자극으로 말미암아서 치료가 속도가 붙게 되고, 저희가 이제 한약으로 양분을 집어넣었잖아요. 그 양분이 뿌리를 밀어 올리는 힘이 바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치료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한약이나 이제 뭐 뜸이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침치료를 동원해서 같이 치료를 하게 되고요. 사마귀가 사이즈가 아주 작거나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한약이 없이 약침이라든지 뜸치료라든지 침치료만으로도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한의원에 처음부터 잘 오시는 경우가 없고, 보통은 피부과나 대학병원에서 많이 들렀다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약 처방도 많이 되는 편입니다. 봉약침은 저희가 이제 스윗비비 약침을 많이 쓰게 되고요. 스윗비비라고 하면은 이제 꿀벌에 이제 봉독이라고 하죠. 이제 꿀벌의 독을, 알러지 성분을 제거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약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도 뭐 항련 약침이라든지 뭐 소염 약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침을 이제 다양하게 구성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총 5례의 바탕으로 짧게는 6주 정도, 길게는 28주 정도 이제 치료를 해서 이제 사마귀가 완전히 호전된 것을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해서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사마귀 환자분들은 사실 한의원에서 치료가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치료 효과도 좋고 치료 기간도 어떻게 보면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논문들을 바탕으로 더욱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구해서 발전을 해나가야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은 사마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치염내 이제 논문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사마귀는 사실 면역계 질환이고 어렸을 때 뭐 어린이들 질환이다 라고 이제 흔히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마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사마귀가 있다고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고 이제 빠른 치료를 하시는 것이 빨리 치료되는 이제 방법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마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논문 리뷰를 해봤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